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오늘은 9호선 4단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역세권 투자하다 쪽박 찬다를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역세권이라고만 쳐봐도 그러니까 서울 역세권 아파트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문구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역세권 투자 왜 쪽박이라는 걸까요? 9호선 4단계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9호선 4단계 보시면 여기 중앙보험병원역을 해서 요 네 개의 역사를 지나게 돼 있고요. 그 네 개 역사별로 수혜받는 아파트들 보시면 GS 강동자이, 고덕 주공 9단지 한양 아파트, 고덕 아이파크, 신동아 고덕 상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덕 그라시움까지 해서 엄청 여기가 9호선 때문에도 뜨고 새로운 아파트 그라시움 같은 경우엔 지어져서 분양하기 때문에 뜨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이쪽 지역들 아파트 실거주는 오케이. 하지만 투자는 추천 안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이제 앞으로 지하철 개통의 메리트가 좀 없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80년대 지하철 노선이 이건데요. 80년대 지하철 노선 1, 2호선 두 개였을 때나 지하철 새로 생기면은 이제 편의성이 좋고 뭐 직장을 출근을 하든 뭐 하든 이게 거리가 단축되고 시간도 단축되고 해서 좋았는데 요새 이제 이게 이제 현재 노선은 미래 노선도거든요. 보시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웬만하면 지하철 안 다니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에 접근하기 위한 요 강남에 접근하기 위한 군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9호선이 지금은 황금 노선이라고 해서 강남 접근성이 엄청 좋잖아요. 근데 미래가 되면 9호선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도 있는 신분당선도 있고 9호선도 있고 2호선, 7호선 그 다음에 GTX까지 해서 접근성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리고 뭐 별내 진접선도 8호선 연장해서 생기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가까워지거든요. 그리고 저기 노원구 쪽에서도 지하도로도 뚫는다고 하죠. 대치 쪽까지. 그러다 보니까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전부 다 좋아져요. 그래서 굳이 9호선 깔릴 걸 예상해서 이 강동 쪽, 고덕 쪽에 살 이유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15년 뒤에 9호선의 가치가 지금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되는 그런 노선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여의도나 이제 강남에서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노선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가치가 지금의 고선 가치가 아닙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황금 노선에서 똥 노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의 미래를 좀 보시고 9호선이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건데요. 그 노선 개통한다고 뉴스 뜨고 빨리 있다 되면은 뭐 또 이제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최소 계획세고 20년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시면 사업계획 수립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수립된 거 승인되면 고시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하고 민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서 착공하고 나서 최소 5년, 늦으면 7년, 8년씩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실시 설계한다고 땅 파보고 하다 보면은 이게 지연될 가능성이 많은 게 그 이렇게 사업으로 땅 파다 보면은 이제 9호선 3단계처럼 싱크홀이나 뭐 이렇게 문화재 나오면은 또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지연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지도상에 이게 한성 백제 왕도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여기가 백제 문화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석촌 고분군도 있고 방위 고분군도 있어요. 그래서 백제 문화가 융성했던 곳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뭔 상관이냐? 문화재가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왠지 4단계 실시 설계 때 땅 파다가 문화재 하나 걸려서 지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백제사랑 같이 생긴 흑곡도 장군 인형 같은 거 반드시 하나 나올 것 같고요. 요런 문제들 때문에 의외로 오래 걸릴 수 있다. 20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게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본인이 이제 지금 투자하고 했던 돈을 계속 대출받고 투자했던 돈하고 이자하고 뜯기면서 20년 동안 왜 문화재가 발굴됐을까? 이런 인형들 원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물론 9호선은 4단계는 예타까지는 통과를 했거든요. 통과를 해서 뭐 10년 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15년은 걸려요. 3단계 된 걸 보시면. 그래서 15년 뒤까지 진짜 난 중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15년이란 세월이면은 제가 앞에서 미래 지하철 노선도 보여드렸죠.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15년 뒤에까지 장기 투자할 메리트가 여기에 있는가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OC 사업을 지금 정부가 너무 많이 벌려서 예산 부족 문제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일단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은 적자예요. 그래서 사업비가 5,818억인데 편익비가 5,743억으로 일단은 편익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편익비라는 거는 현금 이렇게 돼서 뭐 돈을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번다가 아니라 시민들이 시간을 얼마 단축하고 통근 인원이 몇 시간씩 단축해서 이렇게 뽑은 편익 비용이거든요. 편리비용. 현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65년까지 편익을 뽑아도 사업비 충당이 안 되는 걸로 일단 적자 사업으로 나와 있고요. 그 실제 현금으로 뽑히는 거는 지하철비밖에 없는데 이거를 통근하시는 사람 수를 곱해봤자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최근에 철도 사업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책임져야 될 게. 그래서 GTX ABC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북선, 신림선, 뭐 위례신사선, 신분당선 연장해가지고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더 많고요. 그리고 서울시 1년에 SOC 예산이 한 4조 정도인데 굉장히 빠듯할 것 같아요. 이것들 다 10년, 15년 안에 다 한다라고 저희 공표했던 것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 그래서 이 사업들 전부 다 하려면 예산이 빠듯하다, 서울시가. 근데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가 20년 총선 때문에 최근에 현재 안 좋은 뭐 취업률이라든지 여러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들 만회해보고자 SOC를 좀 무리하게 벌렸죠. 그래서 그 균형 발전으로 전국적으로 경제 살린다고 예타 면제를 61조인가요? 이게 이제 낑낑대면서 이제 부동산 계속 거래 막아놓고 보유세 많이 걷어들이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 61조란 돈을 이렇게 예비 타당성도 안 보고 수익성이 나는지 사업성도 검토 안 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투자를 한다. 사업성 검토하는 이렇게 많은 곳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장담 드리는데 이거 대부분 적자 사업일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뭐 도로 깔고 트램 깔고 별 난리를 다 치는데 이거 사업성 제대로 검토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만 보셔도 포항이랑 동해 간에 동해선 전철화 4천억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한다고 경제가 살고 뭐 돈이 도나요? 그 여름 휴가 때나 돈 좀 벌겠는데 그 포항동의 인구가 얼마가 된다고 그 이 먼 거리를 다 전철화로 해가지고 이거를 깝니까? 지금 도로도 이제 차들도 없어서 그런데 휴가 때나 조금 있고요. 이렇게 이게 대부분이 적자 사업일 걸로 예상되는데 이 그 근방에 부동산에 돈이 돌까요? 이러한 프레임에 잘못 갇혀서 투자했다가 이게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일을 벌려서 서울 말고 다른 지자체들 예산이나 뭐 정부 중앙 예산 끌어서 하다가 막 빵꾸 나는 지자체들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서울시가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서울시는 본인들 사업하는데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SOC의 예산 집행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금을 더 걷지는 못하고 공사를 지연하든지 예산을 뭐 연간 거두니까 계속 걷어서 충분할 때까지 지연을 하든지 하는 거죠, 공사를. 그래서 현재 추진하려는 9호선 4단계가 최소 15년, 20년 이렇게 길게 좀 바라보는 거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지하철 개통된다는 기사만 나면 달려가서 땅 보고 집 보고 하시는 분들 쪽박찹니다. 그래서 억대에 달하는 본인 돈 포함한 대출 받는 돈, 은행 돈 포함한 돈에 대해서 원금 내고 이자를 20년 동안 갖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역세권 투자 들어가기에는 여러모로 좀 애매해요. 그래서 문정부 SOC 사업들 예산 때문에 한번 뒤집히고 알짜배기 사업들로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되면 그때 들어가시고요. 그래야 기다리는 맛이 납니다. 이거는 진짜로 사업성도 있고 여기가
활발해지겠구나. 이렇게 옥석만 가려질 때 들어가시고요. 지금은 섣불리 역세권 투자하지 마시라고 제 권고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쪽쪽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